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했어요. 예상치를 좀 상회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지수가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장중에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일부 보이면서 상승으로 좀 전환을 했었었는데, 그러다 다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쪽에 있어서의 수출 제한, 저사양 부분들까지도 통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0.8% 가까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일단 기술주들이 좀 대체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한국 야간 선물 시장은 0.23% 밀렸기 때문에 뭐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최근 들어서 시장이 등락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나스닥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S&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A, B, C로 좀 밀린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, 21선을 좀 들어 눕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러면 21선 지지를 좀 해준다라면 이런 식의 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이 추세대의 상단 자리대에 부딪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, 요 상승을 받고 조정을 좀 받고 있죠. 여전히 뭐 기술적인 흐름들은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.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들이고요. 다만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21선을 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이 부분들이 좀 돌리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까지도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상대적으로 좀 한국 시장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21선이 여전히 하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결국은 지금 21선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되밀렸었죠.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잘하게 된다면 2500대 포인트, 2500 초반대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, 일단 등락은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마찬가지로 이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, 이 부분들이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, 일단 지수는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, 대체적으로 뭐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죠. 거기에다가 환율, 그리고 국채 금리,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, 여기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, 거기에 따른 유가, 이 세 가지로 좀 놓고 볼 수가 있는데, 유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환율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의를 좀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 뭐 유가 차트는 좀 됐고, 환율 차트를 좀 보게 되면, 어, 이 정고점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결국은 이 추세대로 가게 된다라면 1380원 자리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게 바로 올라간다? 떨어진다? 이 부분들을 예단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성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.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10년물, 미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보더라도 다시 정고점권역까지 올라왔어요. 어제 소매 판매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,
여기서 좀 체크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느냐, 아니면 여기서 쌍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밀려 내려오느냐, 요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에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아직까지 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급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변동성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가 밀렸어요.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인데 요 자리대를 깨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. 우선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섰다가 이탈했던 그런 모습들은 좀 괜찮아요. 그러면 여기서 15.7 요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는가, 변동성 지수가 요 자리대를 깨고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시장이 좀 반대로 움직이겠죠.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고 아직까지 하방각을 좀 그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할 필요성은 없다. 그리고 시장이 뭐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좀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지수에 있어서의 이 회복 속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과거의 이 상승, 이 하락 부분들이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의 조정을 좀 받았어요. 이 정도 조정이면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절반의 되돌림, 이 부분들이 좀 나왔던 상황이죠. 상승을 했던 부분들에서 절반을 되돌렸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뭔가 또 이슈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 가려면 환율과 금리, 이 부분들이 일단 안정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점. 요게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나 뭐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때 좀 봐도, 그때 적극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. 어제 모처럼 만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. 어제 외국인 쪽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코스닥 같은 경우 크진 않지만 92억 정도 좀 매수를 해줬고요. 코스피는 거의 뭐 17거래일? 뭐 17거래일 주구장창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. 그러다가 어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입니다. 52주 신고가인데 비싸요.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거 추격 매수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. 여기서 올라갈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밸류적으로 봐도 지금 호황기 때에 자리에 위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, 여전히 시장이 HBM3 요 부분들로 인해서 하이닉스에 있어서는 모멘텀까지 좀 가세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, 거기에 따라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거. 그러면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겠죠. 거기에 따라서 뭐 관련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겠죠. 뭐 SK 하이닉스 쪽을 보게 되면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법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
보는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HBM 쪽엔 좀 후발주자예요. 근데 이익 전망치가 일단 3분기 때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었고,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돌아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쪽으로 모처럼 만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. 470만 주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죠. 그러면 반도체 쪽이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 주 타겟으로 좀 본다.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삼성전자 말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이죠. 2차 전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실적에 대한 악화, 그다음에 뭐 공급 과잉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. 거기에 따라서 뭐 목표가를 하향 리포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많이 빠졌어요.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양극재라든가 셀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. 양극재, 소재, 그다음에 셀, 장비, 부품 이쪽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얘네들은 낙폭과대 대부분 많이 빠졌어요. 장비 쪽도 많이 빠진 상황이고 이쪽은 대규모 발주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. 때문에 이쪽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양극재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쪽과 포스코 쪽이 있는데 이쪽도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는 50만 원 밑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사실 61선 요 언저리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제법 좀 많이 빠졌고, 그리고 정고점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10% 밴드로 놓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뭐한 두세 번? 뭐 이 정도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밀렸어요.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 이건 추가적으로 더 밀린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 때까지의 회복 30만 원대까지의 회복은 충분히 좀 나오고 그 이상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수급 자체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소식과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결국은 일단 순환매 시장이 일단 돌아서야 돼요. 시장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때까지는 지금 이걸 이 밀린다고 해서 따라서 추격 매도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. 좀 여유 있게 좀 봐야 될 거예요. 사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가가 작년 이맘때라든가 사지 않는 이상은 요 구간대에 매수를 했던 투자자 분들이라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올랐다가 다시 빠졌어요. 빠진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.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전히 한국 시장의 밸류 PBR 어제 올랐어도 PBR 기준으로 0.89배입니다. 여전히 비싸진 않아요. 비싸진 않다라는 거, 싸다라는 거.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조금 더 인내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. 개별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. 테마성의 흐름인데 요건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하세요.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하시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 대응을 못하면 손실 보는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일단은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해라.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차라리 실적주들 여전히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뭐 SOC 쪽이라든가 제약주들도 실적 괜찮은 애들 있죠. 뭐 제약주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다라는 거.
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고 시장을 좀 대비를 하고 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게 급하게 하지 마세요. 매수를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지금은 변동성이 크고 수급적인 부분이 크진 않으니까 상승장 이런 상승장일 때는 한 번에 매수를 했다라면 지금은 이거를 좀 나눠서 하세요. 3번에서 4번. 하루에 이렇게 다 사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샀다라면 이때는 뭐 3에서 4거래일 동안 나눠서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힘든 시작입니다. 힘든 시작인데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고요. 오늘도 수급 체크 필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